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대학 일반 물리학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34장 전자기파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 자 그것을 풀다 보면은 이제 전자기파가 얻어지고, 이제 전자기파는 에너지도 운반하고 운동량도 운반하죠. 자, 이러한 전자기파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4장 1절, 우리 이제 앙페르의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그 패곡선에 대한 적분 B2 ds는 뮤0 I. 그런데 말이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에 변해서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why not?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에 변해서 자기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쵸? 맞아요. 자, 이거를 앙페르 맥스웰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뮤0 엡실론0 dt분의 d파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전기선소의 변화, 요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에서 전류 I, 그걸 전도전류라고 하면은 앙페르 맥스웰 법칙에서 엡실론0 dt분의 d파이도 전류처럼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변이전류라고 부르는데, 변이하고는 상관없어요. 뭔가 좀 이름을 폼나게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평형판 축전기는 이 판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류는 못 통과해요. 근데 이제 교류라면은, 그래서 진동수가 높아진다면은 그러면은 용량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지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앙페르 맥스웰의 법칙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34.1,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만 있는 그런 교류 회로로 생각할 수 있죠. 이때 변이 전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Q는 C 델타 V, 그럼 변이 전류는 전해량을 시간에 의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델타 V가 델타 V 맥스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질 테니까, 자 그러면 C 델타 V 맥스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은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자, 그래서 진동수가 주어졌으니까 2파이로 곱해져 가지고 3. 빵빵 킬로헤르츠, 델타 V 맥스는 30.0V, 오메가는 또 2파이 곱해가지고 3. 빵빵 킬로헤르츠 곱하기 시간 t.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4.51 암페어 코사인 1.88 곱하기 10의 4승 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변이전류의 최대값이 4.51A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축전기도 직류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교류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전도전류가 변이전류로 바뀌어서. 다음 34장 2절. 자,
맥스웰의 방정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배운 거를 모두 다 총망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적분 이도TJ는 엡실론 제로면 Q인 의미는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형성됐다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자기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폐곡면에 대한 적분 B2DA는 원래는 이제 자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전기하고는 달리 양전화, 음전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0.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고립된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거의 두 번째고, 세 번째 패러데이 법칙. 폐곡선에 대한 적분 EDOTDS는 마이너스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 예, 변화에 비례한다. 즉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앙페르 법칙. 폐곡선에 대한 적분 B2DS는 뮤제로 I. 근데 여기다 이제 맥스웰이 수정을 해가지고 뮤제로 엡실론 제로 DT분의 D파이 E.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된다. 물론 전류에서도 형성되지만. 자, 이렇게 전자기학 전체에 걸쳐 있는 내용을 총망라한 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알아둬야 될 게 뭐 그 로렌츠의 힘 법칙.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동시에 가해져 있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 뭐 이렇죠. 자, 이러한 맥스웰의 방정식으로부터 맥스웰이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그 공간을 따라 이동한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변해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자기장이 변해서 전기장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게 공간을 진행할 수 있다. 그거를 전자기파, 그리고 속력도 예측을 해봤는데 그 속력이 하필이면 빛의 속력하고 같네요. 그래서 빛은 전자기 복사구나 라는 것까지 예측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헤르츠에 의해서 사실임이 밝혀져요. 헤르츠가 자, 유도 코일에 연결되는 송신기의 전극 사이에서 이게 전자기파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신기에 그 스파크, 그러니까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안 지가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자, 34장 3절. 예, 이제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가 X방향으로 진행할 때, 전기장은 Y방향으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자기장은 Z방향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요런 그, 반시계 방향의 폐곡선을 고려해요. 자,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하면은, X 플러스 DX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L, 그 다음에 X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L을 이제 서로 빼준다. 자, 그러면은 얘는 전기장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하기 DX L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자변. 자, 우변은 마이너스 시간에 대한 미분, 역시 편미분이죠. 그래서 자기선속이 자기장 곱하기 저 면적 L dx. 자, 그럼 여기서
LDX가 이제 지어져 가지고 전기장을 X에 대해 편입을 한 거는 마이너스 자기장을 시간에 대해 편입을 한 것과 같다라는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죠. 다음 역시 이제 전자기파는 X축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제 전기장은 Y 방향을 따라 진동하고 자기장은 진동하고 자 이때 요런 그 회곡선에 대해서 시계 방향을 찾고 자 앙페르 맥스웰의 법칙 회곡선에 대한 적분 B.to ds는 뮤0 에플론 0 dt분의 d파이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 진행하니까 전도전류는 없고 변이전류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X인 지점에서 자기장의 크기 곱하기 L 빼기 X 플러스 DX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 곱하기 L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자기장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한 거 곱하기 DX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앙페르 맥스웰의 법칙에서 자변 계산한 거고 우변은 뮤0 에프silon 0 시간에 대한 편미분 자 그리고 저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석이 ELDX 자 그러면은 DX가 지어지고 따라서 자기장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은 마이너스 뮤0 에프silon 0 전기장을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과 같다 이런 결과가 얻어져요. 자 그러면은 그 결과를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번 더 해주면은 자 그러면 뮤0 에프silon 0 전기장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은 뮤0 에프silon 0 자기장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우리가 16장에서 배운 그 파동 방정식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파동의 속력이 루트 뮤0 에프silon 0분의 1 이런 속력을 갖는 것과 같죠.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뮤0가 4파이 곱하기 10-7승 에프silon 0가 8.85 곱하기 10-12승 그러면 3. 빵빵 곱하기 18승 m/s 아니 이게 뭐야? 다름 아닌 빛의 속력이죠. 전자기파는 빛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꾸 전자기파를 줄여서 뭐 전자파 이 무슨 근본 없는 명칭이야. 전자기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의 그 비율은 빛의 속력과 같아요. 아주 신기한 성질이죠. 자 이렇게 전자기파의 성질 알아봤고 다음은 예제 34.2 자 전자기파가 이제 X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빛의 속력 C는 람다 F 자 그러니까 파장 람다는 F분의 C F가 40.0 MHz 10의 6승 헤르츠죠. 그리고 빛의 속력은 3. 빵빵 곱하기 10의 8승 m/s 그러니까 파장이 7.50m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는 진동세 역수죠. 그러니까 40.0 MHz 10의 6승 헤르츠 분의 1 하니까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세컨드
그다음에 질문 B. 자, 전자기파는 X축 방향으로 가고, 그때 전기장은 Y축 방향을 따라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리고 자기장은 Z축 방향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그때 전기장과 자기장의 비율은 빛의 속력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는 전기장의 크기를 빛의 속력으로 나눠서, 자, 전기장의 크기가 750 뉴턴 퍼 쿨롱, 빛의 속력은 3점 빵빵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러면은 자기장의 크기가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테슬러. 그리고 Z 방향을 따라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전자기파의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34장 4절. 자, 그래서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이때 에너지를 운반하는 거를 이제 포인팅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그 전에 에너지 밀도. 자, 우리 전기 에너지 밀도가 2분의 1 엡실론 제로분의 2제곱, 자기 에너지 밀도가 2 뮤제분의 B제곱 공부했죠. 자, 그러면은 전자기파에서 전기 에너지 밀도하고 자기 에너지 밀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밀도는 뭐 전기 에너지 밀도 혹은 자기 에너지 밀도의 뭐 2배가 되겠죠. 자, 그 에너지 밀도에다가 빛의 속력 곱한 거, 요게 바로 이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전자기파 전달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뮤 제로분의 EB, 이거를 포인팅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S는 뮤 제로분의 1 E 크로스 B. 그런데 이제 그 전자기파의 세기는 포인팅 벡터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RMS 밸류, 그러니까 전기장의 크기의 RMS 값, 자기장의 크기의 RMS 값. 그래서 뭐 E 뮤제로분의 1 E 맥스 B 맥스, 그러니까 2분의 1이 도입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고요. 자,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 예제 34.3. 자, 책상 위에 있는 전등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빛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점점 줄어들죠. 자, 근데 이거하고 그 아까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 이 서로 같겠죠. 자, 그러면 전기장의 크기는 루트 2파이 r제곱분의 뮤 제로 C P 에버리지. 자, 그럼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빛의 속력은 3점 빵빵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그리고 이 광원이 60W라고 하고, 그리고 전구에 가해지는 전기 에너지의 5%가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된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그 5%, 그러니까 곱하기 0.05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광원부터의 거리는 0.3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60W 광원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 이건 다 추정치예요. 자, 그래서
전기장의 최대값 계산해 보면은 45 볼트 퍼 미터. 자, 그러면 전기장의 최대값을 빛의 속력으로 나눈 거. 자, 그러면은 자기장의 크기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고,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전자기파가 에너지도 운반하지만 운동량도 운반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운동량은 그 물체의 어떤 면에 완전히 흡수될 때 그 C분의 2만큼, 완전히 반사될 때는 C분의 2U만큼, C분의 U하고 C분의 2U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럼 그래서 그 면에 압력을 가하죠. 그건 이제 복사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압력이 C분의 포인팅 벡터의 크기 S 또는 C분의 포인팅 벡터의 크기 S의 2배. 그래서 C분의 S하고 C분의 2S 중간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전자기파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운반하고요. 자, 그러면 예제 34.4. 자,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찡 하고 이렇게 비쳤을 때 그 레이저 포인터가 가하는 압력, 복사압이 얼마일까? 이런 문제예요. 자,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그 레이저기 때문에 광원으로부터 거리하고 좀 무관하죠. 그러니까 좀 잘 퍼지지 않죠. 그래서 평균 전력을 그 레이저 스팟 면적으로 나누면은 평균 전력이 3.0 밀리와트,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와트 나누기 그 레이저 포인터로 만든 스팟의 지름이 2.0mm, 그러니까 반지름은 1.0mm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자, 그래서 포인팅 벡터의 크기가 955 와트 퍼 제곱미터가 나와요. 자, 따라서 복사압은 C분의 S하고 C분의 2S의 중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입사하는 빛의 70%를 반사합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0.70. 자, 그 다음 빛의 속력 3.빵빵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컨드.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955 와트 퍼 제곱미터. 그래서 복사압이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스칼이에요. 그 우리가 보통 쓰는 레이저 포인터. 초광력 레이저면은 복사압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죠? 레이저가 이제 운반하는 운동량 받습니다. 자, 다음 34장 6절. 자, 그러니까 전하가 정지해 있으면 전기장이 생겨요. 전하가 그 등속 운동을 해요. 그럼 이게 바로 전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들죠. 그러면은 전하가 등속 운동 안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막 그 진동을 해요. 그러면은 전자기파가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속 운동하는 전하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돼요. 단진동도 이제 가속운동의 일종이니까, 이때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그 단진동의 진동수와 같겠죠.
자, 다음 34장 7절.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자꾸 전자파. 그건 되게 근본 없는 명칭이라고 했죠. 또는 그렇다고 전파. 전파는 전자기파 중에서도 이렇게 이쪽 그 파장이 긴 영역이에요. 자, 우리한테 익숙한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이겠죠. 약 400에서 700 나노미터. 파장이 긴 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파장이 짧은 게 이제 보라색, 자색. 그래서 자색 바깥이라서 자외선. 얘는 적색 바깥이라서 적외선. 자외선보다도 진동수가 더 커지면 X선, 감마선.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에너지도 증가하죠.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세니까 살균하는 데도 쓰고, 그리고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으니까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뭐 X선 에너지 더 크고 감마선은 더욱더 크고, 그래서 X선하고 감마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더 길어지면 마이크로파, 우리 그 음식물 대피를 먹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파장이 더욱 긴 게 바로 전파예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줄여서 전자파. 이건 근본 없는 명칭이고 그런 명칭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전파라고 더 줄여도 안 되고 전자기파 그렇게 부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시광선, 이제 흔히 빨기노초 파남보 그렇게 말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700에서 625, 625에서 590, 590에서 560, 560에서 485, 485에서 430, 430에서 400. 그래서 그때 빨주노초 파, 남색은 없네? 포. 자, 이렇게 가시광선 파장하고 색깔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장 다 했네요. 자, 대학 일반 물리학 확장판 34장 전자기파 다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